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앉냐네 정말. 위원장님.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하신 듯한 모양이더라고요.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윤리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후에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고 부인은 검찰에서 세 번째 소환 조사 중이고 동생은 검찰에 강제 구인됐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서울 송파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무거운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 네. 저부터 여쭤볼까요? 정경심 교수는 오늘 세 번째 소환 조사 받고 있습니다. 황제 소환이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공개 소환하지 않았고 뭐 두 번째 조사에서는 뭐 저희 보도에도 나갔는데 뭐 2시간밖에는 조사받지 않았다. 나머지는 열람하고 이런 시간이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먼저? 글쎄요, 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니까요. 판단을 각자 하시겠습니다만은 조국 장관 부인서부터 비공개 소환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2시간 40분 조서를 받았는데 11시간 그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좀 문제가 있죠. 특권과 반칙, 조국 가족의 특권과 반칙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두동강이가 났는데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계속 특권과 반칙 이런 게 이제 계속 적용이 되니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압수수색 들어갈 때부터 그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네. 교수가요? 네. 이겁니다. 보통 이제 자정을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 물어보죠. 피의자한테 계속 할 거냐. 그러면 대부분 계속 한다 그래요. 피의자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첫 소환 조사에서 사인을 안 했잖아요. 조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수사 관련 기록에 대해서 검찰이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 측에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권 행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조사받을 걸 3번 조사받는 경이고 또 그래서 부족하면 또 4번 조사받는 격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얼마냐를 놓고 네.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생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영장 심사하는 날인데 법원에서 못 받겠다고 하다가 검찰이 강제 구인한다고 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본인은 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사실상 문서로 하겠다. 하태경 의원은 이게 영장 심사 받는다니까 이게 왜 갑자기 허리 수술이냐. 재벌보다 더 재벌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렇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런 뭐 각각의 판단, 각각의 대처까지 그걸 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네. 그건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국 장관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물론 지금 국민은 뭐 똑같은 국민이 아니라 완전히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을 포함해서 부인 포함해서 또 동생도 그렇고요. 오촌 조카도 마찬가지고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일 때 그나마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텐데 오히려 이 조국 장관 일가를 지금 소환하고 말이죠. 이런 와중에 특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상당수 국민들은 그런데 장관은 조사하지 못하고 전부 주변인만 탈탈 턴다. 왜 또 동생의 뭐 웅동학원 공사비니, 동생이 웅동학원 때 누구 채용을 했니, 동생이 법무장관이냐, 진보진영의 시민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큰 사건인 경우에 네. 또 여러 사람이 연루돼 있는 사건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주변 인물부터 주변 증거 분석, 자료 분석 이런 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또 현직 장관인데 결정적으로 장관에 대해서 이제 조사는 하긴 하겠죠. 근데 아마 본인이 부인 못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또 조사하고 이런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없어서 동생이 지금 혐의가 조사를- 많은데 동생이 예를 들어 네. 교원을 웅동학원의 교원을 충원하는데 뭐 돈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여러 혐의들 가운데 이게 조 장관하고 연루된 건 전혀 없단 말이죠. 아니죠. 근데 조 이른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별건 장관도 수사 아니냐. 조 장관도 웅동학원의 이사였고 이사인 경우에 그때 이제 이사회의 할 때 뭐 삼처인가 제처인가 뭐 했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 의사 결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여러 가지 그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뭐 피의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그것도 뭐 공표한다 그럴까봐 네. 저는 뭐 아는 바도 없지만은 네. 조사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고 주변인 수사를 하고 빨리 있지만 결국은 조 장관에게 갈 것이다 이 갈 수밖에 말씀이시죠? 없겠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조국 장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또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역을 먼저 세워놓고 조국은 장관 안 된다. 이 관역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내정하고 임명하니까 끌어내리는 그래서 표적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례 없이 70군데 압수수색하고 태평양보다 넓은 압수수색 그물을 쳐서 범죄를 만들어가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는 거고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상이고 소설이고 유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범죄 혐의가 뭐가 있는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조국 대첩이 아니고 표창원 대첩으로 끝나는 거예요. 표창장 원본을 둘러싼 논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판단이나 이런 유추 가지고 조국 장관이 범죄가 있다 없다, 혐의가 있다 없다 얘기하고 이런 것은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에 편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저 혐의에 관련돼서 김 의원님께 시간도 드릴 겸 그러면 지금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감원 국감에서 또 어김없이 펀드 투자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금감원장의 답변 듣고 그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질문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최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럼 조 장관이 진짜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먼저 금감원 국감 일부 듣겠습니다. 투자와 대출을 잘 구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고정수익인 것이죠. 이게 투자입니까 대여입니까? 투자하고 대출은 상당히 다른 그렇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예.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예. 사실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국하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경제적 공동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어저께 공소장에 보면은 코링크 PE를 사실상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한 것이 공소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여가 아니에요. 차명 투자가 확인이 됐고 대여인지 아니면 차명 투자인지 못한다, 확인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차명 투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아니 오늘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 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WFM의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닙니까?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저기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단언했는데 뭐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포함해서 의원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분명하지 않느냐, 단순히 의혹이 아니고 이런 게 있을까요? 먼저 조국 장관을 네. 이제 검찰이 그 표적으로 삼고 관역으로 삼았다 말씀하시는데, 표적이 되고 관역이 된 이유는 많은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고 반칙 의혹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세웠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거짓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슨 그럼 잘못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웅동학원 여러 가지 사기 소송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표창장, 또 인턴십과 관련된 많은 또 의혹이 있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사모펀드를 투자처까지 지금 의논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조국 장관은 청문회 때 무슨 뭐 그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된 논문을 학교에 제출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고대예요. 제출한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 등등등등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특히 관급공사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질의도 할 예정입니다만은,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여러 계열사들, 이런 계열사들이 관급공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주를 했다. 네.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명백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이것은 장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밝혀져야 네. 되죠.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냥 의혹이 아니다. 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 먼지털이가 아니고 완전히 초미세먼지털이식의 이 사건, 또 온 나라를 이렇게 2달 가까이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면 수사하는 쪽도 피의사실 유포나 이런 등등에도 황당하고 허위인 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어하는 사람들도 이게 평생 온 가족을 다 턴 거예요. 몇십 년을 다 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설을 쓰고 유추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범죄다, 무엇이 잘못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거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카더라고 유추이지 어떻게 그걸 범죄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정단상 아닌데 가가지고 조국은 범죄자고 이런 혐의가 있다고 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브리핑하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거 자체는 왜 표적이고 관역이냐 하면, 저는 검찰이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검찰 권력, 막강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이 본연의 이 업무를 벗어나게 된 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판단이 대통령과 사회와 국민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조국은 안 된다라고 시작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그게 표적이고 관역이 아니고 뭡니까? 예,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전에 검찰이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네, 제가 말씀을 검찰도 드릴게요. 부인하고 있었고 그거는 사실이라고 단정합니다. 그거는요. 네, 검찰이 여러 고발해야 정황들은 됩니다. 있지만, 네. 저 같은 사람을 고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쪽 전달하기 이전부터 여권의 요로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 이상의 검찰 관계자가 복수 이상의 이 요로에 복수 이상의
빈도수로 얘기를 했어요. 조국은 안 된다,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직접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직접 듣지 못하고요. 그 직접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이 통화 사실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예, 저한테는 거의 지금 알겠습니다. 답변할 네. 시간을 안 주시는데 처음부터 이 조국 민정수석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또 의혹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스스로 자처한 청문회에서도 여러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좀 들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얼핏 뭐 주제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웅동학원 인턴십 문제, 또 사모펀드 문제 등등등등. 그다음에 또 증거 인멸 과정에서 뭐 김 씨라고 하는 그 한국 뭐 어디 그 투자 회사의 직원과의 얘기라든지 많은 그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의혹들이 이 범죄 사실로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겁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통령과 또 많은 여당 의원님들은 오히려 과잉 수사에 몰아해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해야죠. 하지만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무조건 과잉 수사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지난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사법 적폐라고 소위 말씀하시면서 그때 수사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때 8개월 수사했습니다. 전현직 100여 명의 법관들이 수사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과잉 수사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지금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유독히 검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문제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네. 수사와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의무가 있고 그것을 아마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간단하게 반론 기 예, 죄송한데요. 검찰은 누구도 못 말려요. 대한민국 이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당시의 사법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권이니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한계는 있는데요. 얘기할 만한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포괄적인 압수수색이에요. 법원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총장 수사 스타일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야당일 때 여당일 때 다르고 다른 네. 거 수사할 때 네. 다르냐고 했는데요.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검찰은 똑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에게, 여당 간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야당 간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내로남불도 따로 운수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조국이야 조국. 내로남불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됩니다. 누가 감을 질러? 제가 들었습니다.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뭐 하십니까 대체 법사위원장께서 자체 듣기 싫으면 기마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저게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며 정말. 위원장님. 논란이 커지자 발언 1시간 뒤에 여상규 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화가 나가지고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좀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김정민 의원한테도 예, 김정민 의원한테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분명히 웃기고 있는 같은 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스란히 반사라 그럽니까? 여상규 위원장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우리 정치권에 요즘 이 수위가 발언의 수위가 아주 높아. 이건 그 수위를 넘어서서 욕설입니다. 네. 두 분은 특히나 4선 의원이시고 3선 의원이세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김영우 의원도 이제 3선 아니십니까? 저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저렇게 상소리를 위원장석에서 저렇게 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실언이나 혹은 설화는 뭐 있었어도 네. 저렇게 대놓고 상임위장에서 위원장이 저렇게 욕설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뭐 행안위원인데 행안위에서도 오늘 이제 좀 불미스러운 네.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행안위에서도 모 네. 의원이 모 의원께 네. 야, 그런데 너 뭐라고 했어? 예, 근데 지금 한 분 한 분의 그 발언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정치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부끄러움과 자괴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동호회에서 또 무슨 모임에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중히 여기셔야 된다. 뭐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조국 사태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네. 온 국민이 지금 그래서 제가 욕했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드릴게요. 왜 엉뚱하게 너무 흥분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의 근본 치유가 꼭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더군요. 네. 했고 방금 전에 했고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 사석이 아니고 화면이 있군요. 네. 국회 징계위에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상임위 원장이 사실은 이제 여야 의원분들이 좀 흥분하고 이러면 좀 다독이고 정리하고 해야 할 자리인데 유독 여상규 위원장은 본인이 흥분을 잘 하세요. 과거에 박지원 의원님하고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뭐 성격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욕설을 만약에 했다. 이게 사실로 이렇게 뭐 화면상으로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저거는 잘못됐죠. 잘못됐기 때문에 또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본인 스스로 사과를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또 요즘에 이제 참 그 보기 안 좋은 것은 무조건 윤리위 제소, 무조건 의원들끼리 고소 고발. 저는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장들이 있는 데서 그때 본인은 패스트트랙 수사의 대상자란 말이죠. 네. 그 소환 통보도 이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최이배 의원실에 저 장면 그림이 준비가 돼 있군요. 예. 네. 저때 이제 감금죄로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인데 검찰한테 이거는 정치권의 일이지 검찰이 손댈 일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하면은 또 한두 끝도 없는데 네.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된 것은 선거법이라고 하는. 아니 그걸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예. 당사자인 검찰에 고발된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의 위원장이 검찰에게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저희 입장 자체가 네. 원인 제공이 사보임에서부터 시작됐고 이것은 그 정치적인 사안인데 이것을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그 선진화법으로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진화법은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도를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저러면 다수당이 마음대로 법안 통과하고 마음대로 한 데서 반대했다가 그래도 국회에서만큼은 몸싸움이나 이런 폭력 이런 것은 안 된다 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양보해서 합의해 준 아닙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의 요건들은 거의
탄핵 가결 수준 3분의 2 가깝게 그렇게 해놓고 그 대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누구든지 회의장이나 그 주변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자유한국당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이 어긴 매우 엄격한 법입니다. 그런데 네. 저것을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그것도 법사위장에서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저거는 뭐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적인 그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대로 둔 채 더더군다나 경기의 방식인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가지고 그냥 그 여당이 소수당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논의는 이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을 그 탓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논의는 뭐 그동안에 여러 번 저희가 또 김 의원님과도 했고 여러 번 했으니까요. 자, 패스트트랙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을 가능한 행사에서 이제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돼 있는데, 사법개혁 지금 뭐 검찰개혁이죠. 수사권 조정 법안인데 구체적으로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서둘러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을 것처럼 해석될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완성도 결국 국회의 입법입니다.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습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놔도 상임위에서 180일, 그다음에 이제 모든 법안은 상임위 간 다음에 법사위 가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90일 가야 되는데 이게 상임위가 공교롭게 법사위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은 상임위니까 이달 27일이면 법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달력이 있습니까? 네, 잠깐 볼까요? 네. 그렇죠. 26일까지 이제 승려고 27일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무슨 말이냐? 법사위 가야지. 그러면 이제 1월 20 며칠인가요? 그때부터 상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박지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마도 여권에서 문희상 의장이 총대를 메고 직권으로 의장은 여야 합의하지 않아도 상정할 수 있으니까 상정시킬 수 있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김 의원님. 근데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 의장님이. 네. 예, 그런데 저것도 이제 답답하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뭐 직권상정까지 암시하는 말씀인데. 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그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냥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나 네. 전시사변 또 각 당이 합의한 그런 사안이 아닌 법안을 직권상정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법개혁 중요하죠. 하지만은 힘들더라도 협의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여야가. 그렇지 않고 의장님의 직권상정이다. 그거는 또 다른 그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협의도 심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법사위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 가령 이제 선거구제 관련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게 네. 맞는데 요거는 공교롭게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법사위에서 또 심의해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권상정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90일 법사위에 계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권이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엄격한 직권상정 요건과는 다르게 이거는 기 있는 시간표에서 법사위에서 또 법사위로라는 요 기간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장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권상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 앞두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천재지변도 아니고요. 자연재해도 아니거든요. 직권상정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한 일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외에는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법을 따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요. 앞서 김용호 의원님이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지금의 이른바 정치 실종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은 이런 말도 있더군요. 대통령이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 이런 말 SNS에 올렸던데 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부터. 네. 저는 대통령의 인사 과정, 인사권을 둘러싼 검찰의 사실은 항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일이 발생하고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되면 대통령으로서 판단하시고 해결을 하고 조치를 또 하시겠죠. 그 측면과 이거는 유례 없이 누구는 안 돼로 시작된 검찰권의 남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같이 봐야 되고요. 또 국회가 20대 국회가 최악입니다. 3번 하셨고 저 4선이거든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전부 딴 데로 지금 이렇게 다 책임을 넘기는 저 네. 유승민 의원님의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국회는 뭐하고 정당은 뭐하고 정치는 뭐합니까? 네.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굉장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이었지만 야당하고도 함께 정치해야 된다. 대연정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국민의 통합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고집이 세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옳은 일, 그른 일, 정의와 불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했느냐, 상대 편이 했느냐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편이 한 거는 다 옳고 네. 상대 편이 한 거는 다 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조국 장관 지키기. 사실은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여러 그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조국 장관을 지킨다고 범죄 피의자예요?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것을 그냥 검찰 개혁이라는 말로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은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부터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